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인천의료원 조승현 원장,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면서 크고 작은 섬이 많고 신도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인천인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더욱 절실한데요. 최근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실련이 진행한 공공의료 실태 조사에서 인천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오늘은 인천 공공의료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의료원은 국내 코로나 1호 환자를 치료했던 곳이기도 하죠. 조승현 원장님,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일선 의료 상황과 병상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2020년 1월 19일이 우리나라 1호 환자가 제 의료원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처음 보는 환자였기 때문에 다들 많이 궁금해했고, 그때 발표했던 그 사례 발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가장 모범적인 게 됐을 정도로 했던 건데, 사실 저희 인천의료원은 과거서부터 이미 신종플루 때부터 메르스, 에볼라, 이런 신종 감염병의 거의 1호 환자 내지는 의심 환자가 저희 의료원을 거쳐갔습니다. 최근에도 원숭이 두창 그 1호 환자가 저희 병원에 다녀갔듯이 사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3년 동안에 사실은 특히 초창기에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 바이러스까지는 그 인천 시내 발생한 환자의 한 70~80%를 저희가 치료를 했다 보니 사실은 의료진들이 3년 동안에 코로나 환자만 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 다들 소진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직장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아서 정상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족 문제라든지 또는 어쨌든 부족했던 것들, 앞으로 또 환자가 느는 게 생각보다 옛날까지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무로 인해 많은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기도 했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과제까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의료 격차 실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의료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김송원 처장님, 이번 실태 결과, 조사 결과 한번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의사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뉴스로 지금 연일 방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국책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27,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교육부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경실련이 그렇다면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 가능 사망률, 의사의 숫자, 그리고 공공병원 설치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역이 평균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봤을 때 16개 시도 중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에 있어서의 그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조사 결과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의사 수 그리고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인천이 최하위권에 포함됐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민들 반응을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다라고 놀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결과를 보면 아마 남다른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심각성에 더 공감은 하시나요? 우리 인천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17개 지자체 중에서 꼴찌에 가깝다는 거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거를 또 공식화하고 또 수도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천이 갖고 있는 열악한 여건들이 물론 다른 방면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이게 정책 결정자들에게 뭔가 정책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천의료원에서도 지역 의료격차 완화와 의료체계 규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을 했는데 조승 원장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간담회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사실 언론에 대부분 이제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모두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3대 분야 7개 과제로 정리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2의료원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간결하게 해주든지 면제를 해달라. 그리고 또 현재 중앙정부가 겨우 한 165억 정도의 상한선을 갖고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현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나 또는 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들을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법제화를 시켜서 지금 시범사업 중이지만 빨리 본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힘을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 인천 공공의료에 관한 건의 내용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인천 공공의료에 관련한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캠프마켓 부지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제2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제2의료원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인천 지역 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김성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2의료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이미 민선 7기 때도 주요 공약으로 이제 제기될 만큼 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부평 인구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49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구 남동구 다음으로 많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면적 대비 인구 밀도의 경우에도 미추홀구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특화 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길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에는 지금 인천의료원이 있고 연수구에는 적십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평에 해야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요. 시간과 예산 등 감안해서 부평 캠프마켓으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영종 유치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요. 사실 영종 지역에는 응급시설이 없다 보니까 갖춘 대형병원이 없다 보니까 제2의료원 유치에도 힘을 쏟았었죠. 조승 원장님, 영종 지역의 국립대 유치, 병원 유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혹시? 국립대 병원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영종도라는 데가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 내에서 결국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응급 기능을 가진 종합병원에 들어서기는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종도도 어쨌든 다리를 건너야 육지에 접근이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항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이 있는데 만일 재난 같은 게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바로 처치할 수 있는 응급 기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해외 감염병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걸러주는 의료시설이 없이 이런 앞으로 일어날 또 팬데믹에 대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 운영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인천시가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해 이제 청라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유동인구는 훨씬 더 많죠. 세계 유수공항을 이제 살펴보면 10km 이내에 종합병원 규모의 그 병원들이 위치해 있는데 인천공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 한 30km 정도 꽤 멀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료인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 소장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권의 의지 문제가 아니냐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 유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한다라고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2의료원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그리고 시민의 생명의 문제를 결국에는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딜레이되고 늦추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민선 7기 때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겁니다. 인천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해가지고 특화할 수 있고 아니면 시설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방안들도 좀 더 폭넓게 해서 뭔가 출구 전략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 당장에 우리가 제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 지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인선 8기 때는 빨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곳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2의료원이 보평으로 간 게 결국은 의료 수요가 보평 지역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영종이 이제 밀린 거겠죠. 여기다가 운영비까지 사실은 또 확보를 한다고 하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인천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한 80억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영종에 또 다른 걸 짓게 되면 또 인천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비 부담이나 이런 마련 방안들이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재정의 문제는 결국에는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정치권이 국민과 시민의 생명의 문제를 돈의 문제하고 맞바꿀 거냐,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뜻있는 학자분들이 이미 논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한 목소리로 여야가 정치 논리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주느냐가 저는 해법의 실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수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왜 공공성이 이렇게 약화됐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물론 거기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전 나라가 사실은 공공병원이 5.7%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분의 1 정도가 공공병원이고 문제는 4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원 자체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다치면 공공병원에 입원을 하지 민간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공병원에 만일 높으신 분이 입원하면 신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공의료를 쉽게 보건의료라는 것의 공공성을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붕괴됐다는 뜻이고 저는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가 지금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영종도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10만 명이 살던 3만 명이 살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시간 내에 적정한 치료를 받아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그걸 경제성 논리나 이런 걸 갖고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쓰라고 국민들이 걷어줬는데 정부는 사실 무관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다 나머지 하고 돈 남으면 좀 해볼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교정 자체가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수희 원장님도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고 이걸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려는데 목표를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하다라는 요즘에 이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천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됐을 때 의료계에서 이를 크게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성호 차장님,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 뭔가 좀 짚어주실까요? 당장에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핵심 뭐냐면은 의사가 공급 과잉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공급 과잉이냐? 뭐냐면은 지금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 대비해가지고 의사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이용 실태의 변화라든지 의사의 근무 시간 조정 등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용률은 사실은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더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단하는 것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0년 후에 의사가 2만 4천 명이 부족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교육부가 복지부에다가 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의사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의협에서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이나 뜻있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그래서 늘려야 된다. 최소 1,000명 이상은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의대를 각 지역별로 해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의협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10년 후 의사 부족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신 건데, 공공의과대학 신설,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뭐 이런 의료 환경 개선도 노력이 좀 선행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승현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력 문제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인력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이고, 모든 문제가 또 인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의사협회와 뭐 시민단체의 의견이 뭐 상충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면은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사실은 의사가 과잉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닌 분야의 의사를 과잉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환자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배출을 하면 뭐하냐, 다 미용 성형에 종사하고 있고 비필수적인 의료에 종사하고 있고, 막상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필수 분야에는 없어서 대학병원에조차 입원을 못 시키거나 자기 병원 직원이 쓰러졌는데도 수술을 못해서 다른 병원을 후송하다 사망시키는 사건, 아산병원 사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 수를 늘리는 건 기본이 돼야 될 거고, 그 늘어나는 의사들을 적절한 지역이나 적절한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시장 실패를 막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국립대 의대 수를 늘리는 것이 그만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늘리되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데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가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접근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협회는 수가 과잉이 늘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시민단체 늘려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늘리는 것서부터 배치의 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제가 보니 이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수준을 넘은 차원 같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아마 대통령의 관심을 가진 특수한 기구가 아마 힘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아니라 지금 바로 늘려 2배로 늘려도 이 사람들이 일하려면 15년, 20년이 걸립니다. 전문의 있다고 나온다고 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시작해도 이미 늦었고, 그래서 제가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미 늦었다라는 진단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도 당장 의료진을 좀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철 차장님, 이를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당장에 이제 인천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인천 제2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인천대학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교육부하고 복지부만의 문제냐,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생명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을 위한 공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다고 하니 올해 전반적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것이 이슈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뭐 경실련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역할까지 끝까지 좀 책임을 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시장과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조승현 원장님은 의료 격차 완화, 그리고 미래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는 지금 크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제는 보건의료비,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경상의료비 자체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력도 부족하고, 뭐 다들 막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의료비 증가는 선진국의 3배다. 이게 과연 이해가 가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쓰여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집중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배 속도가 필수 의료 분야에 만일 집중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 국민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공공의료 강화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으면은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면 그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정상화됐다고 봐서 공공의료를 확충 강화하자는 운동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은 공공 인프라를 좀 늘려야 됩니다. 인천만 해도 저렇게 송림동 저 공단 한가운데에 접근하기도, 그때 옛날 처장님이 요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가 병원을 지어놓고 재구시를 못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제대로 큰 병원이 인구 밀집 중앙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공병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고, 의사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부족한 인력 문제죠.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수를 늘리던 배치를 조절하던, 이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지금처럼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점점 더 이 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지금 젊은 의사들은 밤에 응급실에서 뭐 불려 나오고 환자들하고 실랑이 하고 이런 거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제 아들이 하는 짓을 봐도 그런데 그럼 이거를 갖다 시장에 맡겨놓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공권력이고 그것이 바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 문제와 제대로 된 좋은 공공병원을 더 늘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인력 공급과 질 높은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해 국가가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의료 인프라 현황과 미래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와 병원 부족 등 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과 더불어 전국의 공공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시대나 이슈터치 조승현 원장님, 김성원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대나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